사실 읽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고평가 지역인데? 라는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각각 언제쯤이 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상승 시기를 맞추긴 좀 어렵겠지만 그럼 바닥권의 시기, 이때쯤 내 집 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시기나 혹은 시기가 어렵다면 어떤 대표적인 신호들, 좀 조건들이 있을까요? 사실 광역시들도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이제 버블 여부를 좀 많이 판단했는데 네. 주택구입 부담 지수의 중장기 평균이 각 광역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택금융연구원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뽑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뽑아보시고 중장기 평균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 평균 아래로 가면 사실은 이제 저평가대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쯤은 이제 들어가기 좋다. 가격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지방광역시는 수도권에 비해서 수급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년 동안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움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거든요.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간다는 건 이제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간 그 기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입주 물량 영향은 전세값이 가장 많이 받는데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입주 물량의 영향이 전세값뿐만이 아니라 매매가까지 같이 이어지는 그러한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기 때문에 지방광역시들은 특히 수급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급을 볼 때 이제 공급을 볼 때는 이제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을 제가 이제 눈여겨보거든요. 네. 착공 물량은 이제 2, 3년 뒤 입주하는 물량이고 인허가 물량은 4, 5년 뒤 입주하는 물량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현재까지 착공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주는 24년 이후도 상당 기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인천은 25년 이후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인허가 물량이 안 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허가가 언제 줄어드는지를 좀 대구와 대전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렇게 보면은 부산은 24년부터 26년까지 모자르고 광주는 24년부터 계속 모자르네. 그러면 올해 또는 24년에 부산과 광주를 들어가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모두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충분한 조정을 겪어서 가격 매릿이 생긴 다음에 공급 부족이랑 맞닥뜨려야 상승 탄력을 받지만 고평가된 상태에서 공급 부족을 맞이해도 이 상승 압력, 상방 압력을 좀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부산과 광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4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에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만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많이 내려오는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 23, 4년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착공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으로 봤을 때 25년 이후에도 지금 이게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게 아직 보이지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쪽은 좀 단기 2, 3년 내로 매수하시는 게 조금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구는 22년 착공이 다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허가는 계속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시 인허가가 많다는 건 이제 공급 가용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착공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나 가능성 갖고 있는 부동산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인허가는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때 착공 들어가면 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약간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반면에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조금 부족해질 수는 있는데 입주 물량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수는 있는데 그것만 보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입주 물량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 자체가 너무 하락폭이 적다거나 네.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다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 대비 충분히 하락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시기를 더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네. 하지만 입주 물량 자체가 적어져 있다는 건 어쨌든 집값 상승에 큰 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런 봤을 때 사실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겪는지 봐야겠지만 네. 상승 전환은 부산과 광주가 좀 더 빨리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과 광주는 상승 전환의 시기가 어쨌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만 좀 내려간다면 네네.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반등할 가장 수 빨리 있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럼 투자로 좀 보시는 분들 또 부산과 광주를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역대 통계를 보면 서울과 지방은 수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막 서울은 뭐 100이 넘는데 이쪽은 뭐 네. 25, 30 막 이래서 아니 상대적으로 지방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수치,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이런 하락장 시기에 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입지 아파트를 구매하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구매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서울과 지방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절대 수치 차이는 매우 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서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전국구고 지방은 실수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광역시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이라고 해서 무리해서 좋은 입지를 구매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해당이 덜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재작년부터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거든요. 네.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앞으로 그 폭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이제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날 텐데 이제 출산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가 지금은 잠깐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그 폭이 나중에 가팔라진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저수지도 가뭄이면 가장자리부터 마르듯이 부동산도 이제 외곽지부터 마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특히 적은 소도시들부터 아마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지방의 외곽을 사는 것은 좀 특히 무리해서 사는 건 좀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또 어떤 이 당장의 어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적어서 요 정도 대출은 내가 충분히 조금 무리해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 종합적인 좀 거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기왕이면 지방에서도 좀 중심지 인구의 변화를 가장 영향을 늦게 받을 맞습니다. 예. 곳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가능하시면 좀 광역시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의 상황을 봐도 도쿄와 나머지 지역 또는 네. 지방의 핵심 도시와 나머지 지역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시대를 우리나라는 맞이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핵심지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를 할 거니까 네. 핵심지가 가장 영향을 덜 받는다. 핵심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비싸고 인구가 네. 많은 지역인데 집값이 비싸고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요 하락장대 잘 잡아서 들어가려면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 외곽보다 비싸니까 네.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조금 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원래는 부동산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자금 여력이 되는 한에서 네. 이제 하급지부터 점차 올라가는 그런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하급지와 중급지, 중급지와 상급지 사이가 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급지를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하급지를 선택하시더라도 하급지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가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될 것인가 그런 위험도를 체크한 지도인데 그걸 보면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곳은 결국은 직주 근접이었거든요. 네. 직장의 주변에 많은 지역이 그래도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다고 봤을 때 고령화나 인구 감소 시대에서는 하급지 중에서도 그 하급지 중에서도 그래도 직장에 조금이라도 많은 데를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중급지와의 차이가 덜 벌어지는 그러한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실 때 예를 들면 학군지가 됐든 직주 근접이 됐든 뭐 쇼핑 시설이 있든 뭐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비교하게 될 텐데 고르실 때도
중급지나 하급지를 고르실 때도 직주 근접을 가장 좀 눈여겨보시면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가장 좋은 지역, 서울로 치면 강남, 부산으로 치면 뭐 해운대구 이렇게 좋은 곳을 사면 좋겠지만 보통은 네.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곽권이나 좀 중하급지를 사게 되는데 그런 곳을 사시더라도 인구 소멸의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은 직장이 근처에 있는 직주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직장이 많은 곳, 일자리가 생길 곳, 유지될 곳을 네. 사서 조금 좀 현명한 네네.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동탄과 망포, 영통, 인천, 검단, 송도 같은 지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뭐 40% 정도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할 정도로 매매가가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인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모든 게 악재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폭락한 지역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20년, 21년 상승분 다 반납했는데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좀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토시님 지금 사도 될까요? 사실 이 지역들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호재를 바탕으로 매매값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전세값은 그만큼 못 따라가면서 전세값이 많이 낮았던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하락장에서는 사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수영장에서 물을 빼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드러난다. 결국은 네.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집값이 빠지면 누가 입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입지 경쟁력 중에 하나가 실수요 가치를 대변하는 전세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전세가율이 봐야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값이 다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지역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전세값도 비슷하게 빠졌다면 아직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들 지역들도 전세가율이 상승 전환해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매가가 정말 반토막 났으면 정말 저렴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상승 전환을 하지 못했고 또 어느 정도 매매가와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그 수준을 봤을 때 조금 근접하지 않았다면 가격이 더 매매가가 이 바닥 1층 밑에 지하실 있다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예, 만일 매매값이 반토막 났지만 전세값도 반토막 났으면 네. 사실은 뭐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버블은 똑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세값이 어느 정도 올라서 매매값과의 괴리를 좁혀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매매가가 떨어졌고 전세가는 그보다 최소한 덜 떨어져서 전세가율이라도 좀 높아져 있어야 네, 맞습니다. 좋은 상황, 그러니까 좀 이 정말 바닥에 가까이 가는 네네, 신호지. 그렇죠. 얘 같이 떨어지면 그냥 여전히 똑같은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꿀팁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삼토시님, 그럼 지금 무주택자 분들 중에 저는 올해 뭐 이사나 아이들 어떤 결혼이라든가 또 어떤 직장의 이직 문제로 집을 꼭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올해 꼭 샀으면 좋겠어요. 이러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특히 좀 가격도 뭐 30-40% 하락한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그냥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럼 앞으로 아파트를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계시다면 올해 안에 너무 단기간 말고 올해 안에 지금부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좋은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제 전망이 맞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지금 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꼭 사야겠다. 사실은 뭐 유주택자가 되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수치화할 수 없는 그 무형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편안함, 그렇죠. 그런 심리적 안정감은 정형화 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제가 진짜로 이제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라고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있다면 사실은 기다리시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지만 그걸 견딜 수 없다면 사실은 지금 사는 것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좀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이 가격을 다시 못 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는 결국 이 가격을 넘어서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리지 않지만
기왕 지금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3기 신도시 입주 때 예를 들면 많이 그때 빠진다고 해도 다시 그 가격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티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한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다음 상승장 뭐 한 10년 우리 삼토시님 의견에 의하면 3기 신도시 26년, 27년이 바닥이니까 뭐 28년, 30년 이쯤 되겠죠? 뭐 한 10년 뒤에 상승장이 왔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단 26년, 27년에 3기 신도시, 삼토시님이 예상하신 대로 그때 집값이 다시 좀 하락을 해서 찐바닥, 정말 바닥점을 형성을 하더라도 그런 걸 좀 각오를 하고 그때 팔면 안 된다. 그것도 있고요.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지향하신다. 네. 하면은 이제 26, 7년이 바닥이 올 수 있다는 감안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 지금 사셔도 나중에 거기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은 다시 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라. 그럼 어떻게 보면은 26년, 27년 그 3기 신도시를 우리 삼토시님의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건 박앤세일로 사는 그 세일을 노리는 네. 정말 저렴하게 사는 걸 노리는 거고 세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뭐 갑자기 금리가 뭐 0.5% 떨어진다든지 금리가 급락하거나 또 네. 3기 신도시를 정부가 속도 조절해서 그렇죠. 늦출 수도 착공이나 있는 입주를 거고. 확 뒤로 늦춰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올해 좀 크게 하락한 지역, 뭐 40% 이렇게 50%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은 그냥 뭐 장기적으로 할인가라고 보이진 않지만 뭐 정상가 혹은 다음에 상승장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가격 정도는 되는 걸까요? 그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하락한 곳 중에서도 직주 근접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승 전환에도 상방 압력을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일부 도시들은 여전히 막 대기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공장이나 또는 업무직으로 늘려가고 있는 곳들이 그렇죠. 있기 평택 때문에 같은 지역은 지금 엄청난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송도도 그 삼성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SK 또 롯데 바이오도 거기에 이제 클러스터를 짓겠다. 바이오의 메카지만 지금도 더 확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주 근접 수요가 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상승 전할 때는 좀 상방 압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곳들입니다. 그럼 올해 꼭 주택을 매수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가격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게 보셔야겠지만 직주 근접, 네. 아까부터 반복해 주시는 직주 근접을 잘 따지셔서 대기업이 많은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구 감소 시대에도 선호하고 좀 좋아할 만한 학군지라든가 자연 환경이 있는 그런 좋은 곳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토시님 오늘 인터뷰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전망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또 인구 감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구 감소 시대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 트렌드를 좀 많이 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정적인 미래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 고령화. 이건 확정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트렌드를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인구 감소가 되고 고령화 인구가 늘면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화될까? 간단하게 생각해. 제가 예전에 또 부동산 주식을 할 때 2002년 월드컵 너무 먼 과거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좀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월드컵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월드컵이 오면 월드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네. 관광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겠지. 네. 그래서 대한항공 주식을 사고 오면 어디서 자야 되겠지. 호텔에서도 자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호텔 신라 주식을 사고 뭐 오면은 광고를 많이 보겠네. 네. 그래서 제일기획이나 LG에드 같은 지금 없지만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한 적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미래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면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면 어떤 지역이 될까?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는 곳이 좀 더 인기를 얻겠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언덕에 있는 단지보다는 평지 단지가 더 인기를 끌겠네. 뭐 단지 안에서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는
멀리 안 나가도 단지 안에서 네.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잘 된 단지들이 인기가 더 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차 그 트렌드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뭐 자녀분들 키우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대비 여학생들이 학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학생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영향력이 많아지는 사회, 좀 더 발언권이 세지는 사회가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용시장보다 쇼핑시설이 많은 부동산이 더 뜨겠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다가오게 될 미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입지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계속 고민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인구 감소 시대에는 확정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점차 외곽 지역부터 말라가기 때문에 좀 더 상급지로 다가가는 노력을 이 과거보다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직주근접이 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서 결정하셨으면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대형 병원과 평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우수한 뭐 신축 아파트 그리고 어떤 남성분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술집이라든가 어떤 그런 입지보다는 예, 퇴근 후에 이렇게 술 한잔 걸 수 있는 그런 상권보다는 깔끔한 쇼핑 시설, 네. 백화점,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신세계 강남 백화점이 재작년 2년 연속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거든요. 전 세계 1위인가요? 네, 신세계 강남점이. 네. 그러한 이제 쇼핑 그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신고 이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슬세권 단지들의 인기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또 젊은 부호들이 계속 이런 유튜버가 됐든 일타 강사가 됐든 과거에는 약간 전문직이나 기업 대표들이 백화점의 주요 대표였다면 주요 VIP였다면 요즘은 일타 강사나 유튜버나 쇼핑몰 같은 젊은 부호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들이 전원하는 입지가 또 무엇일까라고 봤을 땐 사실은 대형 쇼핑시설 근처의 입지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시대의 트렌드도 입지 선정 때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노인분들이 늘면 자연환경을 좋아하니까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병원이 있어야 되고 쇼핑 시설이 좋아야 되고 평지에 커뮤니티 교통이 편리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생각엔 이게 도심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트렌드도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 이제 유사시에 빨리 갈 수 있는 병원 또는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근처에 있는 네. 그런 곳들을 결국은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재력이 되는 고령층들은 그런 단지들을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트렌드가 계속 점점 심해질 거라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강화될 거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네. 곳을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하락기대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 인구 감소 시대의 유탄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변곡점이 왔다의 저자이신 삼토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